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저녁들은 다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네, 날씨가 오늘 조금 풀렸나요? 네, 이게 저희들 목요일 날 1차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신시 헬스대관을 준비하면서 좀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여기 왔을 때 또 좋은 건물이 나고 또 어머니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좀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미숙한 점들도 좀 있고 어머니들이 통화하기 너무 힘드셨죠. 이게 또 정말 이 인테리어가 완성이 돼야 이게 인터넷도 들어오고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들이 많이 걸렸는데 너무 불편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신시 헬스대관의 이제 부원장 이상입니다. 네. 네. 잠시 어머니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원 찾아보고 오시느라고 네, 그래서 커피 한 잔 선물하려고 제가 짧게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7분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또 이렇게 한 20분 정도.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자, 뒤에도 소리 들리나요? 자, 이거 영상 보시고 또 저희 학원 아마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검색하고 공부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신시 지금 재원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네. 네. 그거는 2년 뒤에 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네. 12,000. 조금만 더 써주세요. 네, 이쪽에. 대답. 정답입니다. 네. 전달해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서는 2024년도, 2023년도 기준이었죠. 12,000여 명 됐었는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15,600명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는 또 그 인원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저희 신시, 목동 신시학원을 알고 있죠. 그죠? 유명한데, 프랜차이즈일까요? 단일 지역 기준일까요? 네, 정답. 정답입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네, 빨리 손 드세요. 아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럴까요? 네. 네. 많은 어머니들께 혜택 드리기 위해서 뒷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제 학원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희 학원의 많은 장점들을 보고 오시잖아요. 신시하면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점. 네. 네, 맞습니다. 통목구 입시에 유명하다. 네, 요거. 네. 네, 잠시만요.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1차 선생님들이 모이는. 정답입니다. 네, 감사가 강하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현재 저희 목동관에는 네네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스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설명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 유일무이한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고등부에는 많이 있지만 초중에는 유일무이한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정답. 네, 맞습니다. 입시전략연구소입니다. 네. 바로 뒤편에 지금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이 와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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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머니들이 보통 학원 선택할 때, 그죠? 또 이렇게 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우리 신씨가 좀 잘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딱 정답. 네, 마지막 선물 들어가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라고 아마 알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7잔의 선물을 드리고요. 지금은 잠시 우리 학원을 또 경영하실 헬스대관의 책임자이신 손흥미 원장님을 잠깐 드릴 텐데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아마 목동의 지금 대표 원장님이신 신원식 원장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같은 또 철학을 갖고 이 헬스대관을 여기에 또 오픈하게 되었는데 잠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다 꽂을까요? 이렇게 꽂아야 되지. 네, 여기다가 이렇게 꽂을까요? 네. 꽃이 네. 이제 좀 꽃이 힘드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네, 잠깐 이렇게 꽂아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발걸음을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짧게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들, 근데 우리 학원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고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헬스도가 생긴다고 얘기만 하고 QR도 잘 안 되고 너무 답답하셨죠? 전화도 안 되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1년 후에 개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1년을 준비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요. 이쪽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자리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쪽 지역에 얼마나 자리가 없는지.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둘러봐도 너무 평수가 작고 없어서 없던 차에 마침 이 건물이 준공을 한지 딱 준공이 됐더라고요. 근데 준공 허가는 안 났더라고요. 준공 허가는 안 나고 준공이 딱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얻지 않으면은 여기는 들어올 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서둘러서 한 달 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저희가 원래 갖춰진 모든 어떤 시스템이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부동산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뭐 이거 인테리어를 23일 만에 마쳤습니다. 밤낮 야간 작업까지 해가면서 하고 그래서 전화 개통도요. 저희가 전화번호는 일찍 받아놨는데요. 이게 준공이 다 인테리어가 다 끝난 다음에 구청에다가 교육청에다가 또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고 해야지 이게 전화가 개통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사실 광고는 해놨는데 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렇다고 본관에서나 이제 본원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쪽 전화도 많기 때문에 여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들께 좀 욕을 얻어먹고 불편함을 드려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학원 업무폰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업무폰을 만들었더니 거기 또 전화가 폭주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게 그거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에 24일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놓고는 그냥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이렇게 왔습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근데 여기 상일동의 어머니들께서 상일동 이 고덕지구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시은 씨가 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원하셔서 이렇게 학원을 여기다가 하게 됐는데요. 어머님들의 기대와 바람, 이 지역에 다닐 학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멀리 나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대와 바람에 저희가 부응하는 학원, 저희 학원이요 2000년 1월에 1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 그 다음 23년 9월 작년 9월에는요 12,242명. 이게 저희 학원은 단일 지역에, 자, 그 다음 24년 12월 현재는 단일 지역 기준으로 15,6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이 단일 지역이라는 거는요, 목동에서 시작해서요, 목동 안에서 큰 거예요. 저희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사실은 이 강남구나 대치동, 뭐 서초구 이런 데도 가장 큰 대형 학원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학원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학원은 1000명이에요. 최대. 1000명 남짓 하거든요. 근데 목동이라는 단일 지역에서 15,600명이라는 거는 저희는 10개 구인가요? 10개 구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있어요. 10개 구 몇 개 학교죠? 중등은 131개 학교, 초등은 152개 학교에서 저희 CNC로만 지금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이름 CNC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저희는 어머님들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자녀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잖아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저희는 배신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님들의 기대에 소중한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단 한 명도, 이 중요해요. 단 한 명도 우리는 들러리를 세우지 않아요. 그 학생 한 명 한 명 수준이 좀 우리는 낮은 반부터 아주 0.1% 반까지 영재반까지 있거든요. 한 명 다 실력이 향상되고 원했던 목표 이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그것을 누가 하냐면 아주 우리 학원에는요 아주 탁월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까 동영상 보시면 아셨겠지만 저희 학원은 1타 중에 1타. 근데 선생님의 실력만 1타가 아니고요. 아이들을 요리하는 수준도 1타입니다. 아주 1타 중에 1타시고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을 정말 이뻐하고 아이들을 아주 섬세하게 한 아이 한 아이를 갖다가 아주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도 1타 중에 1타이십니다.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을 보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자신합니다. 믿으셔도 된다고 자신합니다. 저희가 약속을 드립니다. 변화하고 도전하라. 우리가 도전하면 변화하게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학부모님들 모두 이 목표를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다 띄워주세요. 네, 저희 학원에 이 관은요 헬세드 관이거든요. 이 헬세드 관은 저희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운다. 우리는 아이들을 섬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이상으로 감동적으로 우리는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애들이 공부하는 시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CNC를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 약속, 이 드린 약속을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다음은 우리 지금 가장 우리 학원의 핵심인 어머니들이 또 특목고 많이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입시 정보 많이 알고 싶으시죠? 1차 때는 저희들이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시고 10분 만에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먼저 우리 입시 전략 연구소 소장님이신 윤대훈 소장님을 모시고 먼저 입시 정보부터 한번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마스크 뺄게요. 성격이 급해서 소개한 데 걸어놨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는 앞쪽에서 저희 학원 광고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학부모님들이 거의 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거기서 1시간 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PPT 안 띄우고 10분에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들 화색이 돌더라고요. 오늘도 그럼 되게 행복하겠죠.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쪽은 보지 마세요. 흉측하니까. 네, 이쪽 보시면 저는 대입 고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대입 쪽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를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특목 입시가 물 들어오는 때라 그쪽으로 좀 특목고를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용인외 고일 때 초창기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특목고가 좀 안 좋을 때, 그때 또 이제 대입을 다시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입 대입을 저는 저보다 고입 대입을 전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한 5만 명 될 거고, 네, 그 중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입 전문, 대입 전문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입하고 대입이 따로 띄어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합니다. 지금 뭔 소린가 싶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그냥 행복한 얘기예요. 지금 잘 지내시다가 CNC 보내시다가 CNC 보내시다가 CNC 보내시면 어느덧 우리 애가 괜찮은 대학을 가요. 예.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15,600명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배경 멋있죠. 예. 배경이 저를 살렸어요. 자, 요동치는 대입하고 현명한 고교 선택할 텐데요. 지금 중3 학부모님들 계시죠? 이제 고1 올라간 학부모님들. 이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요. 대입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 아직도 수능 올인에 필 받으신 분들은, 예, 삼수해도 대학 못 갑니다. 좋은 대학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학교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학교냐면, 고등학교예요. 제대로 관리하는 고등학교. 이 주변에서 일타하면 보인고잖아요. 그죠? 보인상고 시절에 보인고. 예, 그냥 가둬놓고 문제풀이 시켜가지고 승부 거는. 근데 보인고가 누굴 따라서 한 학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 1등이라고 주장한 학교가 있어요. 어디예요? 휘문고입니다. 미달랐어요. 올해 입시 광역자사 미달랐습니다. 추가 모집도 거의 미달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뭔 얘기입니까? 휘문고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대치동 학원가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 학원가가 할 게 많지가 않아요. 수능이 쉬워지는데 무슨 학원가에서 뭘 해요? 그죠? 그래서 입시랑 같이 연계한 학원을 해야 되지, 단순히 잘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힘이, 학원의 힘이 초등, 중등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때부터 애들 관리가 안 되면 고등 가서는 애들이 계속 반복적인 재수 올인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아이들이죠. 제가 전에 재수학원에 오래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강남 3구 애들. 가만히 있으면 지네가 알아서 재수학원 오고, 숨만 쉬어도 오고, 아이고, 캐시카우. 근데 이제는 수능으로 승부를 거는 시대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중3, 고1 올라가는 예비 고1 기준으로 얘네들 수능 볼 때 42만 명, 근데 전체 대학은 24학년,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상위권 대학은 인원을 확 줄입니다. 이 인원이 왜 줄까요? 애들이 없으니까 줄이는 겁니다. 그럼 이 인원을 어디에서 보충해요? 대학은 뭔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등록금으로. 대학원을 올리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애들을 충당합니다. 훨씬 비싸고, 그리고 애들이 문제가 없고. 대학 애들은 가끔씩 이사장 어디다 던져요. 이제 페인트 던지고. 근데 대학원 그런 거 안 해요. 네, 학력 세탁 위주니까. 포인트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장 키워드는 의대가 늘고 있다. 연쇄하락으로 나머지 대학들도 이렇게 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의대 가려는 애들이 의대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군대에 가요? 재수해요? 아니요. 그래서 애들이 무전공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의취약한 수의회를 가는데 못 가. 그렇다고 내가 다른 과를 가긴 좀 그래. 그래서 무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위대학이 무전공을 꽤나 뽑습니다. 그죠?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너 의대에 못 가면 우리 학교 와. 무전공으로. 와서 공대 가.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능으로 점수로 해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요. 자,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요. 지금 보셔야 될 게 수능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과목이 학습량이 국어가 증가한다. 뭐 수학은 확통. 미적하고 기하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탐구도 물화수행지 원투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뭉개졌죠? 서탐 9과목도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곁을 떠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과 통사입니다. 고1 때 배웠던 내용으로 수능을 본다는 얘기예요. 대학의 교수들이 바보도 아니고 고1 수준으로 수능 본 애를 뽑겠다고요? 어떤 자신감에서 그 아이를 뽑을 수 있어요? 화공과 교수가 통합과학 가지고 애를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본고사 시대 때 그냥 커트라인 되는 거. 그럼 뭘 봐요? 학교에서 네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잡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내신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훌륭하게 1등급씩 보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울림이 좀 컸었나 봐요. 10분 동안 웃겨드렸거든요. 그 웃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예, 조선 중기 양반 시대 중후기 개나 소나 아무나 양반이 되는 10%가 등장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4등급 1%된 대학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내신을 조금은 신뢰했어요. 아, 너 공부 잘하는 애구나 라고. 근데 10%로 늘면 넌 공부 잘하는 애일까? 로 바뀝니다. 그러면 11% 2등급은 이거 다 포함되는 거니까 11%예요. 그럼 요 갭이 6%, 7% 정도죠. 34% 늘면 넌 공부 잘하는 애일까가 아니라
넌 사람일까로 바뀝니다. 진짜로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어느 별에서 왔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돌인가요? 사람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숫자를 알 수 있나요? 글을 읽어요? 뭐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틀이 깨졌어요. 학업 역량을 아이들한테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뽑아야 아이들은? 가위바위보 순으로요? 그래서 특목고에서 출결도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서류를 생기부를 하나하나씩 보게 돼요. 아이의 조그만 흠이 걔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명도계고 일본어과가 3대1 나왔어요, 올해. 1단계 서류에서 어디에서 떨어진지 아세요? 출결 감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미인정 지각 1회도 감점 처리돼서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자제분들 코로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미인정이 아니라 면접 때는요, 부모님들 그 인정 결석이나 지각도 아이 되게 좋게 안 봅니다. 아니, 지각 결석 한 7회, 8회 정도 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인정받더라도. 이제 학교 가라 그러세요. 열이 60도가 올라도. 학교 가서 담임하고 쇼부데스 해서 나 이거 생기부 깨끗하게 해줄 거면 나 여기서 안 쓰러지 집에 가고 생기부 뭐 그 흔적 남길 거면 나 여기서 쓰러진다. 그럼 담임이 그 아이의 의지에 감복해서 그래 생기부 안 건드릴 테니까 집에 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기부의 인정 결석도 안 돼요. 인정 지각도 가급적 이거는 아이들 생기부가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 얘기예요. 자, 상위 7개 대학 현재 상황 이런데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교과 전형 거의 모든 대학이 치르죠. 이제 교과 전형만 가지고 애들 뽑을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뭘 추가할까요? 교과의 수능 최저에 뭐 생기부까지 다 보겠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하고 얘가 같이 묶일 겁니다. 둘이 같이 묶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적도 좋고 생기부 관리도 잘. 자, 이제 생기부 관리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얘는 살아남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학원이 목동관에서 독서 수업을 합니다. 제가 1월 4일부터. 근데 아이들을 뭘 시킬 거냐면 노트를 줍니다. 원고지 노트를 숙제로 줄 거예요. 왜 줄까요? 마음 논술로라도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부터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글 쓰는 연습. 우리 남자애들 글 쓰는 연습이 마치 사우디아라비아 4번째 왕자 7번째 아들 같지 않아요? 그 아이 글을 보면 야, 얘 살아온 천년이 느껴져. 천년의 고도, 숨결 막 히브리어 전문가 막 이러죠. 오늘 집에 가셔서 당장 하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원고지 노트 박스 돼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가나다, 가 1000번, 나 1000번. 그럼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예, 쓰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타이핑을 치면서 글을 망쳤다 그러죠? 아니요. 요새는 타이핑도 안 쳐요. 손가락질하면서 글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가는 게 상당히 대학에선 보기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건 그렇게 보시고요. 수능 전형, 앞으로 수능은 수능으로만 애들을 뽑을 일은 거의 없다.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22학년부터 서울대가 정시에도 생기부 봅니다. 아시죠? 자, 고려대도 정시에서 내신 들어가요. 자, 연대가 26학년, 내년 입시죠. 때부터 생기부 들어갑니다. 서울대 연고대가 정시 수능에서 생기부가 들어가면 나머지 대학은 바보예요? 같이 하겠죠? 예. 그럼 자제분들이 중3을 가정할 때 대학 가는 28학년 때부터는 모든 대학 대부분의 우리가 이름 들어볼 만 시댁 가서 우리 여기 정도 보냈어요 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을 대학 정도는 다 생기부가 필수로 들어갈 겁니다. 예. 현명한 고교 선택 보시면 고교는 이렇게 전형이 나뉘어 있고요. 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런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시로 가는 대학 있죠. 정시는 수능이고요. 이제 수능발로 가는 대학들부터 걸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가는 대학들에 우리 명도외고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합격시키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한영외고도 한 100명 보내겠죠. 대원외고도 한 70명 뭐 이렇게 보낼 거고 그러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온 거고요. 그래서 요 학교들이 수시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 여긴 어느 학교도 일반고는 없어요.
그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시한 학교. 여기부터 걸으라 하는데 상상은 걸으지 마시고요. 자, 휘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정시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죠? 수능으로 대학 보낸다는 학교잖아요. 여기 보행고 계시네요. 아름다운 보행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정시가 다 된 학교. 야, 우리 동네 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배재고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강동하고 송파에서 5대 고등학교 얘기 많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원탑을 보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배재, 그 다음 한영, 그 다음에 뭐 동북 구성, 동북이라는 얘기 하는데 동북은 5위권, 보성 동북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제가 올 때 예측할 때는 배재가 치고 올라갈 겁니다. 원탑으로. 배재가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퀴즈 내드리고 선물 드릴게요. 예.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현금을 쏠 수는 없고. 예. 자제분 대학까지 제가 다이렉트로 콜? 예. 예. 무건의 약속. 좋습니다. 오. 네 자식이나 잘 보내라. 예. 저희 딸은 성공했고요. 예. 저희 아들도 예, 나름 기준으로는 예. 공부 더럽게 안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볼게요. 배재고가 윤 소장이 배재고를 원탑으로 찍는 이유는 뭘까요? 윤 소장이 배재고 나와서? 아니에요. 저 중동고 나왔습니다. 예. 중동 저희 동문들이 연락 와요. 학교에. 우리 학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문 닫아. 그래서 사우디로 가면 돼. 그 이름 비슷하잖아. 쿠웨이트도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예. 자, 배재를 제가 왜 원탑으로 잡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많아서? 예, 배재고의 특징이 배재대에서 돈빅 뜯어서 고등학교에 투자한다. 그런 학교 또 있죠? 대일외고요. 서경대에 돈 받아서 예, 대일외고에 투자하는. 이거 훌륭한 학교들입니다. 돈 많아야 돼요, 일단.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고등학교가 돈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많이 깔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은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많이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 배재고가 원탑인 이유는 좀 어렵죠. 난이도가 높죠. 예, 그러니까 입시소장이죠. 기숙사가 있어서 그래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해제입니다. 좀 쉬워진 문제죠. 그럼 기숙사가 있는데 왜 원탑으로 뽑았을까? 이 지역에서? 그 화상진산 밑상을 집에서 안 보니까, 그죠? 얘 원치 않으면 기숙사 안 가요. 자, 기숙사라는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기숙사에 가면 일단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학원을 보통 고등학교 가면 3, 4개씩 해요. 다녀요. 그죠? 그러면 언제 애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합니까? 언제 프로그램 발표하고 언제 수업과 관련된 수행평가를 이룰 수 있어요? 못합니다. 회의 한 번 하는데 애들 다 시간 맞췄더니 주일 딱 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허락하에 청년부, 중고등부 거기 사무실에서 한대, 애들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애들. 갈 데가 없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숙사학원은요, 기숙사학교는 편하잖아요. 그냥 감금 상태에서 저녁 먹고 자유롭게 그냥 어디 애들이 오갈 데 없어요. 가봐야 담벼락 안짝에 다 있습니다. 그 지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겁니다. 이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시간 제한이 없죠? 스칼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토론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학교에서 그걸 막지 않아요. 어머님들은 아이가 질문하려면 이러지, 공부를 해! 이러고. 예, 눈을 부라리면서. 근데 그게 공부거든요, 질문이.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더 급해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다. 그래서 묶어놓고 많이 토론할수록 발전한다. 저기 화성 쪽에 화성고나 동탄고나 이 학교들, 명문 학교들 많아요. 수시로 많이 갑니다, 걔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숙사예요, 다. 탑5는 다 기숙사입니다. 자, 요거 특징 보시면 아시겠죠? 영과고 시대가 저물고 있죠? 누가 과학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급진전합니다. 어디예요? 외고입니다. 외고국제고가 아마 이 천정을 뚫을 거예요. 지금 아마 한 15,000명 막 이렇게 되면 또 정부에서 제재 한번 들어오겠죠? 뭐 외고국제고를 어떻게 한다,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어만 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현재는 영어, 국어, 사회를 보는데 대신은. 어쨌든 지금 수요가 이렇습니다. 자, 부모님들 여태까지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되시고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조 7천억 원짜리입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보셔도 되는데 요건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저를 찍지 마시고요. 흉측한 거 보게 되시고. 저 한 달 동안 거울을 안 봤어요. 자, 됐죠? 왜 찍으세요? 자, 봅니다. 지금 이거 고2 때를 대비해서 생기부 관리예요. 자, 부모님들이 우선 아셔야 될 게 외고는 못 보는 게 천지백갈이에요. 수상 못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특이란 거 아예 못 보고요. 이거 못 봅니다. 자, 근데 부모님들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대는 이것만 봐요. 정시에서도. 생기부 어느 부분도 안 보고 요것만 봅니다. 세특만. 자, 근데 놀라운 건 전국자사고, 우리가 하나고 외대부고라고 부르죠. 전국자사고는 뭘 봐요? 세특을 볼 수 있죠. 외고랑 전국자사고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세특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의 차이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올 A인데 과세특은 2개 돼 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 미워하나 봐요. 딩동댕. 미워할 짓을 하시니까 미워하셔요. 선생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애가 국어 시간에 CNC 영어 문제 풀고 있고, 예, 그죠? 영어 시간에 CNC 수학 문제 풀고 있고, CNC를 널리 알리려고 이 땅에 태어난 애야, 걔는. 근데 그렇게 되면 선생들은 당연히 싫어해요. 자기 과목에 집중하는 애를 좋아하죠. 질문 많이 하는 애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중학교는요, 과세특의 의무가 아니에요. 중학교는 선생님들이 선택사항이에요. 안 써줘도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의무예요. 모두 선생님 다 써줘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심각해요. 의무니까 다 오려 붙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끝이죠. 그래서 오려 붙이지 않는 고등학교 선택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년부터는요,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그 학교들부터는 지필이 40에서 50% 줄고요. 수행평가가 50% 늡니다. 지필의 위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면, 우선 여기서 놀라운 건 3학년 제외, 3학년 제외라고 돼 있죠. 과세특이 3학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과세특 제대로 안 써줘. 그러면 잘 모르는 애들, 선생님 이러는데, 잘하는 애들 어쩌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농담 삼아 2학년 선생님에게는 240도 인사하고 1학년 선생님께는 이렇게, 근데 3학년 선생님한테 흔들렸는지를 이렇게.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2학년 선생님에게는 기승전결에 맞춰 쭉 설명하고 3학년 선생님 이렇게. 참 잘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안 들어간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 3년 내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창체라고 돼 있죠. 자동봉진, 자율동아리 봉사진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전체에서 우리 하나 퀴즈도 있까요? 이거 난이도가 되게 극한데 역시 답 안 하실 거잖아요. 스타벅스가 없으니까. 이걸 내가 몇 개 쟁겨놨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요. 순수 아이 100%, 개활동 100%가 뭘까요?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이 평가를 써주는 거예요. 개활동에 대해서. 근데 한 영역만 개활동에 대해, 예? 우리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저기, 스타벅스는 제가 없으나, 예, 아이를 스타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따가 나가실 때 이름 적어두시면, 아이가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남자인 우리 아들도 망쳤는데, 누구 아들을 제가, 여학생이라고 가능한데. 아무튼 남학생 한번 제가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예, 제가 꼭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되게 멀리 있어요. 예, 그래서 오기 쉽습니다. 독서는요, 아이 자기 100%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독서 역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제일 먼저 뭐부터 있어요? 출혈이 아니라 출결이거든요. 제가 국산어의 배움이 좀 늦어서 출혈, 셔셔셔.
출시할 상황, 오늘 이 터지네요. 자, 출시할 상황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부터 깔끔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본인. 감사합니다. 환상의 복식조예요. 됐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핸드라이팅, 타이핑으로 친 겁니다. 정말 학교들마다 일일이 다 분석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 때, 설명회 때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그죠? 예. 10분 만에 끝내려고.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부모님들 여기서 특징 봅니다. 자, 하신 분 또 하셔도 돼요, 어머니? 한 명 있나요, 아이가? 둘이에요. 도전! 자, 여기서 이걸 보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내용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구체적으로, 말을 하시면 됩니다. 써 있는 거에서. 아신 분. 자, 방청객들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예. 선택할 과목이 많아서? 좋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할까요? 여기서 눈에 띄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뭔가 막 희한하게 써 있는 거? 자, 누가 손들 들은 것 같아요. 환청인가 이게? 성령의 은혜인가? 예. AP 정답입니다. 자, 그럼 풀 이름으로 물어볼게요. 네. AP는 일반적으로는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건 선행학습 대학 가기 위한 수업인데 저희는 어그레시브 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어그레시브 하면 공격적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AP 수업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마이크 끌까요? 제가 공연을 하느라 무슨 마이크를 2개씩 쓰는 건 처음인데. 자, AP 수업이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자, 부모님들 같은 경우 갈규리스, 미적이에요. AP로 미적을 공부하느라 국산어로 미적을 공부하는 교수의 느낌은 어떤 애가 더 럭셔리해 보입니까? 이해가시죠? 물론 되도 않은 수학이겠지만, 영어로 했어, 얘가. 케미스트리, 화학을 영어로 했어. AP로. 대박이죠. 그 아이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물론 대학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대교에서는 공식적으로 AP는 선택과목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애들이 많이 뽑히잖아요. 그죠? AP 과목을 선행하는 학교들 외대부고 하나고 그리고 상상고는 3개서만 있고요. 민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하늘고의 항공탐구나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포항제철 머닝러시 인공지능. 자, 삼성동 쪽에 가면 포스코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포항제철고 포스텍 나오면 거기 들어가겠죠? 네. 그죠? 지방대 나왔다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애들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공부합니다. 이런 과목을 하는 아이들이 안 될까요? 우선적인 성향이 강하겠지요. 근데 상상고는 이제 거의 영과고 2부 리그라고 하죠. 1.5부 리그. 영과고 쪽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많이 턴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입학하기가 힘들어요. 시험 자체가 그냥 수학, 과학, 국어 이렇게 물어봐요. 20분 동안 문제 풀려고 그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선행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입학해서도 힘들고 입학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상고. 그리고 이제 입시 방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CNC 오시면 배우면 돼요, 아이가. 근데 자소서 쓰는 거 다 있고요. 결국 면접으로 승부가 걸립니다. 민사고 면접 방식도 바뀌었어요. 15분 동안 하는 거로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민사고나 상상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 독서 3권이 있어요. 인생에서 책 3권을 쓸 수 없는 애라면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외고 볼게요. 이것도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여긴 거의 대부분 AP가 없죠. 서울국제고 빼고. 그럼 여기서의 가장 큰 역량은 뭘까요? 자, 아까 다시 재도전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실까요? 어느 학교가 가장 좋아 보이나요? 외국어 많이 가지고 있는 과죠. 그런 학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어 역량들이 다 있지만 몇몇 학교들은 외국어 거의 없어요. 그죠? 자, 보시면
평생 쓸 것 같지도 않은 독일어나 러시아, 전쟁이 일으키는 나라 어과, 샤넬, 쉐쉐, 여행 갈 때 좋은데, 그죠? 렉서스과, 그죠? 여기 벤츠과도 있죠. 지금 왜,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애들이 자소서에 그딴 거 쓰고 있습니다. 뭐, 명품을 연구하고 싶다. 불합격. 아빠의 차를 보니, 아빠의 부와 지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불합격. 작년에 온 가족이 스페인을 놀러 갔는데, 불합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외 경험이나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웃기는 게 중띵이 집값게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를 어떻게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온 가족이 모여서 뻥을 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뭘 써야 될까? 걔가 쓴 모든 한 땀 한 땀이 다 뻥인 걸 면접관들이 모르겠어요? 그나마 뻥력이 적은 게 뭘까요? 독서예요. 돈키호테 책 한 권 읽으면서 이 사람 스페인 사람이었구나 깨달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스페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잖아요. 스페인 작가 한 권도 안 읽어놓고 갑갑해요. 뭐 외국 가는데 독서 한 3권 읽고 나 외국 갈 수 있죠. 딩동대.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 가면 돼. 그게 외고죠. 그래서 일단은 책을 읽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책의 기록이 생기부에 없으면 힘들어져요.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왜? 애들이 독서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기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평소에 읽은 거 요약 정리시켜서 DB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로. 애가 그 개발세발 글씨로라도 뭐 써놓잖아요?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세요. 저장해 놓으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타이핑 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그마한 돌이 모이면 그냥 돌멩이들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쌓여서 아이에게 입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건 경기권에 보니까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고는 저쪽이고요. 자, 수업을 빨리 정리할게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손이 왔다 갔다 하네. 국어, 수학 이런 거 있는데 수학 간단히 얘기할게요. 아이가 로봇공학이나 컴공을 하겠다는데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게 없어, 학교 수업에. 그럼 도대체 뭐로 그 로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진로 선택 프로그램을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대부분 학교들이 25학년도 수업 과정을 다 올려놨거든요. 특목고도 올려놓고 다 올려놨으니까 가서 보셔서 이런 거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그걸 쭉 뽑으신 다음에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가 수업하고자 하는 과목이 많은지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거도 다 다른 거 아시죠? 수업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문화생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통합과학 된 거로 어떻게 의대를 뽑겠어요? 얘가 생명,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이라는 걸 공부한 애랑 안 한 애랑 차이가 큰 거예요. 이해가 아시죠? 예. 자, 이거는 사실 활동 위주로 많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걸 하나의 샘플링을 한 건데 굉장히 이상적인 샘플링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미적 툴을 하고 기하를 하고 경제수학, 인공지능, 와, 이건 로봇인가 봐.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이 아이를 의대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대가 왜 미적 툴가 필요해요? 지금의 미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미적 툴에서 날아갔어. 하늘 높이, 성적이. 저기 넘어서, 담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공대로 바꿔야 되죠. 신속 정확하게. 그럼 기하,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대의 꿈을 살짝 하는데 같이 동반 아웃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경제수학. 이걸 통해서 좋은 대학 경영학과라도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됐어. 야, 얘는 망한 거야? 아니요.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카이 국문과를. 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예, 비지를 자체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까는 게 이게 뭐다? 결국 다양성이다. 창의융합이다. 망할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양파처럼 1군, 2군, 3군, 4군, 5군이 있다. 근데 이런 수업을 다양하게 깔 수 없는 학교에서는요. 얘는 자기 진로에 딱 집어서 거기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수업 선택이 중요하다. 자, 마무리합니다. 특목고 입시 준비는 결국 특목고 졸업 후에
수시학종으로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다짐인 동시에 정상적인 고교생활, 이게 맞는 거예요. 고3 때 대학 가는 게 맞는 거지, 재수, 삼수, 사수, 26수에서 대학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면 뭐한데, 조심하긴 해야 돼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으니까. 올해 문과 수능 만점이 4수생인 거 아시죠? 예. 9명이 이과고 1명이 저 문과였는데 걔가 4수에서 만점 맞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씁쓸하겠죠?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건 우리의 자제분들은 고등학교의 활동으로 대학을 보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CNC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CNC 선생님들의 제가 수업에 대해서 좀 살짝씩 봐요. 영어 수업 같은 경우. 나름대로 첩보력을 갖춰서 보는데 미래 입시 전략 연구소장이잖아요. 여기저기 다 집어서 볼 수 있는. 근데 놀라운 건 교재들이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은 나이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네가 밥을 먹으면 몇 시간 안에 똥을 싸는데 이유가 뭐냐 영어로 쭉 나와요. 인체 기관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23.5도 각을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화성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인데 하루가 24시간 40분이라 지구가 망하면 화성으로 이전하기가 가장 좋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공부를 합니다. 이게 영어를 통해서 창의융합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고무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살짝 애들 받아다가 입시시키면 성공하겠구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훌륭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입시연구소는 상당히 쉽게 아이들을 입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지역, 지금 강남 3구에서 오래 있었어요. 아까 말씀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강남 3구에 여러 선생님들이 CNC로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강남 3구에서 특목 입시를 많이 했고 그리고 대입도 많이 했죠. 의대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이쪽 우리 그 고독 지역의 우리 학생들의 니즈나 학부모님들 니즈 그리고 여기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에세드로랑 연관에 대해서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입시 쪽에서 아이들 제대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긴 시간 말씀 나눴고요. 이 뒤에 순서들도 계시니까 나오셔서 꼭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10년을 꼭 상담하셔서 꼭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좀 짧아가지고 너무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지났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부분 잠깐 넘어가고 저는 잠깐 좀 짧게도 진행을 할게요. 우리 CNC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또 우리 이제 스님 또 어떻게 수업할 건지 또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좀 긴 시간이지만 짧게 진행할 테니까 간단하게 진행하고 또 넘어갈게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통 어머니들 지금 상일동에 많은 학원들이 있죠. 명일동도 있고 보통 학원들 많이 또 옮기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고민하시면서 이 CNC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또 아마 테스트도 받으시고 학부모 설명회도 오신 것 같은데 학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바로 대답할게요. 네, 바로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CNC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강사고요. 지금 목동에서 지금 거의 10년, 15년 차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이제 내 아이와 가장 잘 맞는 강사를 만날 확률이 높은 학원. 네. 조정식이나 뭐 현우진, 메가스타디에 스타 강사들도 있고 이지영 강사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모든 아이랑 다 맞을 확률은 또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타 강사시고 수업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아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일타 강사시겠죠. 저희 CNC가 그런 강사들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원이 아까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큰 학원, 네, 최대 규모 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수가 15,600명, 단일 지역 기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 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CNC 재원생 지금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 강사가 왜 강한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원 강사 모의라는 카페가 있어요. 어머니들 보통 맘카페 이용해서 학원 정보들 많이 공유하시죠. 강사들 사이에서도 이 학감부라는 카페가 매우 유명해요. 거의 모든 학원 강사라면 이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CNC 좋다는 소문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도 취준생이, 그러니까 직업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강사들은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여기서 학원 정보들을 보고 많이 학원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특구라고 하는 강남 대치 분당 목동권에 있는 그 1타 중에 1타 강사들이 학군제 강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저희 학원이 좀 압도적인 페이, 그리고 또 이제 페이 구조 자체가 지금 타 학원에 비해서 처음부터 한 2배부터 시작하고 많게는 10배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환경 자체가 타 학원에 보면 아까도 강사들의 인터뷰를 보셨겠지만 조금 눈치를 본다. 왜냐하면 원장님이나 관리자가 평가를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평가 자체를 학생과 학부모가 해요. 예, 그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또 페이로 보상이 되는 그런 페이 구조거든요. 그리고 수업도 잡문화, 회식 문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관리자가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럴 때는 진짜 눈치를 보고 또 조금 이렇게 회식을 할 때 따라가야 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런 잡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하루에도 10건 이상, 10통 이상, 한 달에 한 수백 통의 이력서를 내고 계신데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1타 중에 1타 강사들이. 그래서 그 중에 거의 50통에 한 통 정도 면접을 볼까 말까. 그 정도로 지금 저희 학원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형 학원으로서의 어떤 학원과의 삼선이다, 구걸이다 할 정도로 일단 CNC는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강사들이 오고 계시지만 이 강사들 중에서도 특출한 강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사 강사라고 해서 우리 CNC에 맞는 강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든 강사 또한 모든 그 직원들까지도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직접 다 뽑고 계시거든요. 학원 경력만 29년 차시고요. 저희 CNC가 25년 차세요. 근데 좀 타학원 원장님들도 인정하실 정도로 좀 본인들도 좀 뽑아달라, 사례를 하겠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탁월한 안목으로 우리 CNC 강사들을 뽑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학원 강사들은 좀 이직률이 높죠. 그래서 2, 3개월에 한번 바뀌는 학원들도 있고 1년이면 거의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페이를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조건을 근무 조건이 좋은 학원으로 좀 옮기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을 좀 강력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요. 열정을 좀 낼 수 있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게 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단은 강사들의 평가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에 있다는 거.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관리자뿐만 아니라 정말 스님들 한 분 한 분을 거의 한 달이면 한 번씩 다 스님들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또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업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일단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 학원 스님들이 열정이 많고 밤낮 없이 관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근무 여건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평가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님이기 때문에 정말 감동 사연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관리해주는 줄 정말 감동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만큼 열정을 갖고 밤낮 없이 주말 또 비는 시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보강 보충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열정에 따른 보상이 또 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페이가 많게는 정말 엄청난 금액의
대기업 연봉 수준의 어떤 연봉 한 달 급여를 받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근무 조건과 좋은 압도적인 페이 조건 때문에 저희 학원에 오신 선생님들은 거의 장기 근무를 하시는데 5, 6년 차는 거의 뭐 장기 근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 차가 지금 120여 명 되시고 20년 차도 6명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CNC가 25년 차 지금 15,600명이라는 단일 지역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학원이 된 배경에는 일단 좋은 강사가 또 들어오셔서 결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번도 25년간 침체기가 없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지금 침체기, 이렇게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CNC는 지금 가장 큰 학원이자 가장 작은 학원이라는 아마 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또 로사 스님께서 아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큰 학원으로서의 가장 강점으로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꼽자면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입시 수장님께서 나오셔서 입시 정보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원만이 가질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초중고에 있는 입시 전략 연구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머니들께 이런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 정보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입시 정보를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런 입시 설명회를 통해 어머니들께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진단평가인데요. 학원들마다 아마 평가는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지만 저희 학원이 이런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5,600여 명이라는 재원생의 데이터, 그 모든 데이터를 그 속에서 우리 아이의 수준을 100분위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신력 있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권의 내 아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진단평가가 저희 학원의 큰 대형 학원으로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왜 이렇게 진단평가에 대해서 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느냐. 일단 진단평가는 내신과 다르게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이 아니고는 뭐 문제만 달달 풀었다고 해서 이 성적이 실력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스님들은 1년 동안 이 진단평가를 보는 시기에는 많은 유형들과 또 평소에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결코 이 진단평가 결과를 좋게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진단평가를 가지고도 반별 순위를 매기고 또 아이들 레벨별 또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쌤들 간에도 또 강사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쌤들 간에 어떤 자존심의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벨 요 진단평가를 통해서 레벨 승만이 되기 때문에 상위 15%에 드는 아이들은 좀 승만의 기준이 돼요. 그럼 이 그러니까 승만을 많이 시키는 쌤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쌤들은 이곳에 좀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실력을 끌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강사가 실력 향상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시전략연구소 좀 전에 이걸 통해서 입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저희 입시전략연구소가 이름만 있는 입시전략연구소가 아닙니다. 전국 통목고 관계자들과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입시 설명회를 학교에서 많이 할까요? 학원에서 많이 할까요? 네. 통목고 관계자들. 예를 들면 뭐 한영외고, 명도외고 하는 관계자들은 학교를 갈까요? 학원으로 갈까요? 어떤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교니까 또 학교들을 가서 이런 정보들을 학교에 가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우리 학교에 많이 와달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통목고 관계자들은 통목고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그만큼 우수하는 학생들이 저희 CNC에 몰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2,000명이 있는 학교에서 가는 것보다 통목고를 꿈꾸는 2,000명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목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관 레벨도 있고 통목고 레벨이 있으니까 통목고를 갈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에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게 우리 통목고를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학교를 자랑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홍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관계자들이. 근데 저희 학원은 정말 입시 설명회를 하고 싶어서 전국권의 입시 관계자들이, 통목고 관계자들이 우리 학원에서 좀 입시 설명회를 할 수 없느냐고 많이 문의를 하고, 또 큰 곳에서 빌려 살 때는 오셔요, 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교를 가게끔 그리고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통목고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CDP. 아까 저희들 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통목고 관련 학생부 종합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 CDP라는 게 이제 비교과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신으로만 대학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들의 생기부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자세한 거는 아마 또, 우리 또 선생님들도 이야기 해주시겠지만, 앞으로 이 관리가 아마 우리 CNC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이 관리를, 네, 어느 일정 수준의, 어느 일정 수준의 일단 이제 그 통목고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된다면, 요 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아리 활동, 뭐, 독서, 뭐, 봉사, 이런 또 자소서와 면접반, 대비반까지 끝까지 받을 수 있고, 네, 요런 수업들을 중학교, 이제 4학년 초사부터는 실력을 겸비해야 되겠고, 이제 중2부터는 정말 생기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초소형 학원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CNC는 우리 로사 선생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학원의 강사들은 타 학원과 차이가 있는데, 자율커리와 자율교재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원들을 보내보셔서 아시지만, 보통 뭐 컬이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교재 정해져 있죠. 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어떤 정해져 있는 커리와 교재 라인업이 구축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초보 강사나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수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같이 자율커리, 자율교재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본인들의 수업에 정점을 찍고 또 본인만의 교육 철학이 없이는 그런 수업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쌤들은 가장 본인이 했던 수업 중에서 좋은 교재와 좋은 커리를 가지고 정말 이 수업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믿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만 떼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1대1 수업을 정말 강행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메꿔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CNC 강사의 정말 이런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통목고 누적 합격생이 2,800명, 그리고 2023년 4년 작년 321명인데요. 지금 또 올해도 지금 차곡차곡 합격생 수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네, 대원하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100%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네,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좀 더 일찍 올 걸, 진작 올 걸.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비거가 되니까. 학원들을 보내보신 어머니들은 좀 그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네, 원장님이 또 이렇게 25년간 저희 학원이 성장해서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또 잠깐 남긴 말씀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학원을 하는 목적은 CNC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도를 더 획득하시는 게 그 목표의 꿈인 거지. 자, 네, 간단하게 빨리 끝냈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저희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위해서 학부모 설명지도 진행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때는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 원장님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도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 맡겨주신다면 정말 CNC의 브랜드를 걸고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목동권에 지금 15년 차 우리 수업을 하고 계셔서 로사 선생님 나오셔서 어떻게 수업하실 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관 15년차 강사 로사입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지나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0분 안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원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짧았던 관계로 특강은 지금 현재 예비 초등학교 5학년, 예비 중학교 2학년까지 개설이 되어 있고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주 10회 수업이고 설 연휴 기간은 저희가 일부러 빼놓았는데요. 아마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수업을 못 듣는 수업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그 10회 차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충 수업을 진행해서 특강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월 6일에 특강을 시작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해 놓았다면 특강은 학년별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요. 레벨 테스트를 꼭 예약해야 되는 부분은 정규 수업의 학생들의 수준별 파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 초등 4학년의 경우 실제 1월 3일까지 레벨 테스트가 마감된 관계로 학생들이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고덕 지구의 어머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저희 딸이 예비초 4학년인데 레벨 테스트 신청을 못했는데 어머님들이 38명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제 신청을 했는데요. 예비초 4학년의 경우 1차 개강이 저희가 2월 17일인데 그때는 개설이 안 되고 3월 4일 2차 개강부터 예비초 4학년 반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덕 햇세드가는 4학년부터 예비중 2학년까지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4학년의 경우에는 1월 안으로 레벨 테스트를 신청하셔야만 수업이 마감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스스로 말씀드리기 조금 창피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CNC는 정말로 천재들의 강사 집단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신원식 대표 원장님께서 직접 보통 4시간가량의 면접을 보시고요. 그 선생님을 선택하는 그 안목도 대단하시지만 그 선택해서 그 선생님이 어떤 레벨에 어떤 수업이 적절한지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또 반을 철저한 담임제로 맞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지금의 CNC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CNC의 수업 방식 그리고 저희 CNC 세대 간의 선생님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CNC는 대형 학원 안에 작은 공부방입니다. 15,600명의 학생들이 CNC에서 직접 출제하고 또 직접 분석하는 진단평가를 3개월에 한 번씩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CNC 햇세드관도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600명의 학생들 속에서 자신의 성적이 어떠한지 객관적인 상대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고요. 사실상 이 성적은 전국에서의 나의 성적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여기서 또 작은 공부방이라는 것은 저희는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철저한 담임제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 그 학생을 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될 예정이고요. 담임 수업을 하시면서 개별 관리, 개별 숙제, 필요하다면 보충 수업, 또 문법 같은 경우 개별 문법 보충, 줌으로도 진행도 하시고 개별적인 시간으로 부르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 작은 학원에서 받게 되는 그 철저한 관리까지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대형 학원만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점과 작은 학원만이 가질 수 있는 선생님들의 학생 개별 관리 분석 이 2가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CNC는 커리큘럼 자체가 Teacher Centered가 아닌 Learner Centered의 수업 방식입니다. 대형 학원처럼 기본적인 커리큘럼 당연히 제공되고요. 그 외에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만에 맞는 그러한 핸드아웃과 교재를 철저하게 분석하십니다. 실제 제가 CNC 본관에서만 15년 근무를 하였는데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신의 반에 맞는 교재를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추가 교재뿐만 아니라 핸드아웃을 직접 만드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로 뭐 교재를 사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학기별로 교재를 학생들은 구매를 하고 추가적인 교재와 핸드아웃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형 학원에서 일방적인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에 맞는 핸드아웃과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업이 지루하거나 그냥 진도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수업은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러너 센터드의 수업 방식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4, 5학년의 경우 담임 선생님이 100% 영어로 수업 가능한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실 때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수업이 아닌 단락별로 요약을 하고 또 그 단락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국말로 적거나 영어로 적어보고 메인 센텐스 토픽을 찾고 또 나아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자신만의 문장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부분까지 배우게 됩니다. 문법의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문법의 경우는 Grammar and Writing 수업을 초 4학년, 5학년은 진행을 하시지만 고학년이 되었을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적인 용어라든지 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또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수업을 하시기에 문법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한국말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 저희가 그 초등 6학년부터 이제 중등의 중학교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이제 단순하게 문장을 분석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정답률을 높이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의고사, 토플 주니어 또는 아주 짧은 토플 지문들을 선생님이 각 유형별로 제시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답이 있는 부분을 찾고 또 빈칸 추론의 경우에는 빈칸 그 부분을 두고 앞뒤를 연구하며 왜 그 답에 도출하게 되었는지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문법의 경우는 그 수능 모의고사의 29번 뿐만 아니라 내신도 모든 부분을 서술형 또는 또 객관식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재시험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단어 재시험 경우에는 여기 디텐션 룸에 내려와서 디텐션 룸의 선생님과 재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직접 교실에서 다시 한번 수업을 듣고 재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내신 수업뿐만 아니라 어법형 문제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중학교 과정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신 수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내신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담임 선생님이 철저하게 내신까지 모두 관리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선생님 그 수많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2024년에 3학년들을 졸업했고 제가 담당하는 학교는 29개 학교였습니다. 출판사는 9개고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출판사별로 분류해서 수업을 하시고 학교에서 받는 핸드아웃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보충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신 보충이나 개별 수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금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생 한 명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커리큘럼의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저희가 3월 4일까지 영어 도서관 1층에서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그 영어 도서관이 아마 지금 현재 2,000권 정도가 3월 4일까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의 경우 무료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추후에 3월이 지나면 리프로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 부분은 모두 초등학생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자꾸 중등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중학생의 경우에는 내신 수업,
문법에 대한 보충 수업, 또 개별 과제에 대한 이런 모든 수업들이 또 모든 교과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과금이 없기 때문에 함께 무료로 수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입시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저희는 유일하게 초등, 중등 학원에 유일한 입시전략연구소와 CDP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아발론의 입시팀장으로도 있었는데요. 타 학원의 경우에는 그 입시전략연구소라는 이름이 단지 연구소가 아닌 외고반, 과고반, 자사고반 이렇게 반을 나누어 그 학교를 탐방하고 선생님들끼리 연구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연구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2,800명의 합격생 기준에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신을 분석하고 또 시험 유형을 분석하여 그거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CDP 같은 경우는 비교과 관리를 하고 저학년일 경우에는 학생과 면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꿈이 무엇인지 또 본인이 원하는 또 적성에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상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CNC의 경우에는 단순히 학생들이 정말 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이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은 꿈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또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를 들으시고 일부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CNC는 뭐야? 특목고를 생각하는 아이들만 오라는 거야? 하셨는데요. 정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특목고를 원했던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CDP 프로그램 또는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신이 좀 더 목적의식을 갖는 그런 수업을 받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꿈을 찾게 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특목고를 꿈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2024년 기록적으로 32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고 2025년 현재 몇몇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발표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의 기록을 저희 CNC가 깰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현재 대원 외고의 경우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생 전원이 합격을 하였고요. CNC에서 공부하였던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을 시간 관계상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우리 전시우 학생,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학생입니다. 내신 관리를 잘하고 공부에 욕심 있는 아이였지만 2학년 때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외고를 갈까요? 근데 저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타과목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CDP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주에 대원외고 불어불문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학생의 경우도 사실상 외고는 전혀 꿈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이 너무 모범적이고 욕심이 많고 또 원하는 학교를 생각하고 꿈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우리 시은이는 외고의 꿈을 꾸게 되었고 3회 전에 김포외고 영어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특목고를 생각해서 저희 학원으로 온 것이 아닌 일반고를 생각했지만 스스로 내신을 관리하고 또 합격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을 돕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은이 어머님이 어저께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 내용을 살짝 자랑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CNC 햇세대에서 수업하게 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많은 감동 사연과 수많은 카톡 내용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들을 아주 짧게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다양한데 선생님의 내신 관리가 철저하고 시간이 안 된다면 줌으로라도 설명해 주신다.
상담 시에도 아이를 깊이 관찰하고 꼼꼼하게 친절하게 상담하셔서 진정성의 감동을 받게 된다. 실제로 저희는 모든 수업의 경우 철저한 담임제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피드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수업 후에는 수업 내용, 아이의 학습 상태 등을 자세하게 문자 피드백을 보내주신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피곤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전해주셔서 어머니가 아이의 학습 상황을 팔로우할 수 있다. 엄마, 희한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이거는 실제 아이가 한 말을 감동 사연으로 전해주신 부분이고, 저희 CNC 세드간의 선생님의 감동 사연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재미있게 빨리 진행된다고 자신 드릴 수 있습니다. CNC 세드간에서도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선생님들이 이끌어 줄 거라고 정말 약속하고 확신합니다. 신뢰와 약속의 이름 CNC 세드입니다. 레벨 테스트 그 상담을 잡으실 때 그동안 연락이 너무 안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나가실 때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월 3일부터 평일은 1시간 간격으로 그 레벨 테스트 신청 가능하시고요. 초등학생의 경우 레벨 테스트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80분, 1시간 10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많은 신청해 주시고 몇몇 수업은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고 빨리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